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가 사도 바울이 이제 했던 인사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움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은혜롭다, 거룩하다,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은혜 받았어요라고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는 뜻이 이 은혜라는 뜻이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은혜라는 생각은요, 타인에 대한 어떤 친절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저절로 생길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질 때, 또 타인의 기쁨이 내 마음 속에서 내 기쁨으로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은혜 안에 거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은혜롭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도 늘 너무 은혜롭다 이런 얘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황금률의 문화를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한테는 괜찮아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동화 작가죠. 일본의 동화 작가 그 하마다 게이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기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하마다 게이코가 보통 평화 그러면 전쟁이 없는 세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마다 게이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너가 있어 행복하다. 우리가 함께 하니까 행복하다.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안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 잠시만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리더십.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더십. 리더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이 도대체 뭘까? 리더십의 정의를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본보입니다. 본보임.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제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본보여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섬김의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섬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보임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리더십의 1단계가 본보임인데, 본보임에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먼저 본을 보인다.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자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행하도록, 트라이하도록 알려주고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칭찬한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칭찬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가르친다라는 명목하에 너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에 저도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아까 이 말한 1, 2, 3, 4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시키고 실행하도록 시키고 그리고 칭찬한다. 이 네 가지는 티칭 순서입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매니지먼트의 차이인 거죠. 매니지먼트는 뭐예요? 직장에서 보스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부하 직원들한테 시키잖아요. 이건 매니지먼트죠. 기획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리더십은 좀 다른 거죠. 내가 먼저 반드시 본을 보여야 된다. 후원하는 거 내가 먼저 보여야 되고 제품에 애용하는 거 제품에 반하는 거 내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고 오토십을 내가 30건, 50건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철원팀의 오토십이 매월 우리 이미경 리더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경 리더님 개인이 혼자서 오토십을 3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30건에서 50건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오토십을 실행하고 내가 여러분 매월 2천만 원짜리만 뚝뚝 하고 몇 건 하고 끝난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소비자를 만나고 제품 애용자를 만나고 애용자 클럽을 만드는 거죠. 20명에서 25명에서 30명의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서 이 애용자 클럽에게 내가 매일매일 정말 빈도와 밀도를 높여서 매일매일 만나는 작업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비자도 리더십이 필요해요. 파트너, 사업가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도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제품을 얘기해주고 나라는 사람을 알려주고 이러면서 오토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산하에서 루비 유지까지는 매월 오토십이 일어난다. 마감하고 돌아서면 오토십이 A라인에서 오토십의 유지가 이루어지면 루비 유지 정도, 골드 유지 정도, 루비 유지 정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한 달의 비즈니스가요. 너무너무 풍족해져요. 그래서 이걸 꼭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리더십의 첫 번째는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가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아주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입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군가의 리더, 이끄는 리더이지만 나는 또 누군가의 팔로워죠. 예. 저는 또 그 팔로워가 또 그레이트 리더라고도 얘기합니다. 좋은 팔로워, 잘 따르는, 스폰서를 잘 따르는 사람이 위대한 리더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 때는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 때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지를 아는 것이 방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폰서를 따라가는데 내가 낭떠러지로 여러분들이 인도한다라면 우리 다 낭떠러지로 가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지가 이게 정말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를 여러분의 멘토링, 여러분의 멘토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리더십에 자신감을 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리더십에 자신감을 주는 것이 뭐냐? 내가 보고 따라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느낄 수 있는 리더가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루카스를 선택을 했고, 따라감에 있어서 이 방향이 맞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벌써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이렇게 같이 가는 거고요.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죠. 누가 따라오는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요. 누가 따라오는지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리더십에 속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리더의 역할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팔로워 역할이 있어요. 자, 우리 월드베스트 안에서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팔로워죠. 여러분들 저에게는 팔로워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리더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그 단체에 나가서 뭔가를 배우는 단체에 나갔다면 거기선 저는 또 팔로워가 되겠죠. 이렇게 역할이 어떻게 보면 바뀌죠. 자,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등대라는 생각이 돼요. 등대. 여러분 등대 아시죠? 바다에 등대가 탁 서 있으면 불빛을 쫙 밝혀주잖아요. 그 불빛을 보고 배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깜깜한 밤에 망망대해에서 등대가 불빛을 비춰주면 그 불빛을 따라가는 거죠. 그 등대의 역할은 뭐냐면 등대의 역할은 항상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십에서 리더란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것 같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등대를 보고요. 스폰서가 리더가 등대를 밝혀주면 그 등대를 보고 파트너들은 따라오죠.
근데 배가 들어오고 나면, 등대를 보고 배가 들어오고 나면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등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려서 본인의 목적지를 향해서 항구에 상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등대의 역할은 나의 파트너가 어떤 미래의 잠재적 그 파트너나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잠재적인 파트너나 소비자들에게 정말 우리의 제품, 루카스의 제품, 우리의 제품, 비전, 철학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등대, 즉, 등대가 배를 상륙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미래의 리더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이 기업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리더의 역할이고 등대의 역할입니다. 등대가 자기를 꾸미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등대의 불빛을 반짝반짝 서틀라이트를 닦는 거 우리의 몫인 거죠. 스폰서를 A 자랑하고 스폰서를 최고로 만들고 이게 서틀라이트를 닦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등대가 빛나야 우리가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등대의 역할이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본보이면서 성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간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정말 루카스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묵묵하게 내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등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 뒤에 있는 그 오너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팔로워가 많이 생기고 좋은 소비자도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리더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품, 제품의 전달, 우리의 목적은요, 매일매일 제품의 전달을 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업의 전달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해나가는 데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오늘도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잡는 거죠. 어.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리더에게 많은 팔로워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사업가 주변에는요 고객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고객들도요 리더십을 필요로 해요. 때로는 강력하게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시냐? 그리고 이 우리 회사의 철학을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은요, 사람의 본능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끌어주기를 바래.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이 옷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할 때가 있어요. 좀 비싼가? 이거 좀 컬러가 그런가? 막 고민할 때, 또 가격 때문에 고민할 때, 그 매니저가 어떻게 말을 탁 치고 끌어당기냐에 따라서, 에이, 사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심리 중에는요, 결과를 어떤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요, 방치해두면 그대로 방치가 돼버립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면 애용자 클럽에 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25명에서 30명이 매월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야 돼요. 매월 나는 25명에서 30명을 만나고 밀도와 빈도를 통해서 그들을 자주 만나고 소비자들을 케어해 나간다면 성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정말 좋은 관계십을 만들어 나간다라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만났던 소비자들이 그런 밀도와 빈도를 어, 통해서 그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매니아가 되고 그러면 그 매니아들이 빠른 속도로 또 부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만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관되게 끌어당긴다라면 그 안에 그 사람들 중에서 사업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사업자 안에서 리더가 발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사업의 기회나
제품의 안내를 추천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강의로 초대하는 거. 이 주만으로 초대하고 강의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강력하게 본보임을 보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을 넘기면 목숨이 위험하죠. 저는 지금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고 우리 팀의 골든타임이고 우리 회사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으로 이 기업을 선택을 했고 반드시 지금 남아있는 4개월, 5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급자를 배출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직업을 넘어서서 소명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어, 소명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넘어서서 소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신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동산을 키우고 확장하고 열심히 일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키우고 확장시키고 번영시켜라라고 한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이 돈을 넘어서서 소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겨운 일이 아닌 거예요. 소명은 지겨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들고 버거우면 아, 지겨워. 우리 직장인들 그렇잖아요. 지겨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명으로 나아간다라면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명을 가지고 정말 은혜로움 안에 거하시고 은혜로움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의 타인의 파트너의 스폰서의 고통을 깊이 나도 체감하고 그 기쁨을 나도 느끼고 감사를 나도 느끼고 그런 마음이 지속된다라면 나는 은혜로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움을 가지고 가는 우리 월드베스트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루카스 안에서 너무 좋은 기업을 만났고 너무 좋은 오너를 만났고 또 비즈니스의 철학과 비전이 정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달콤하게 이것이 정말 감사하게 마음으로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러고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야 진짜 저 팀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저 팀은 진짜 뭔가를 해내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각자의 등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라는 건 첫 번째 본보임이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다. 섬김이다. 오늘 제가 띵동에 여러분께 또 마무리 글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업가 주변에 좋은 고객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신뢰를 주지 못해요. 툭하면 약속을 어겨요. 툭하면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해요.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업가 주변에 좋은 고객이 남아있을 수가 없고요. 언행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리더를 믿고 계속 남아있을 파트너도 존재하지 않아요. 파트너들이 계속 떠납니다. 그거는 고객과 파트너 똑같은 이 선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좋은 리더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스폰서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 스폰서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업가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곁에서 정말 많은 정말 수익을 벌었던 분도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스폰서와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사람이 돼보자. 거룩한 사람이 좀 돼보자.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뽑아내고 정말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내 몸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는 진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멋진 오늘 슈퍼먼데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을 스타트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